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7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최근에 아주 귀한 경험을 하고 오셨잖아요. 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왔어요. 이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강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한 IT 기업이요, 광고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20여 명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요? 마치 우리 직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너네가 광고를 만들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들어서 반응이 좋으면은 수익을 몽땅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평가를 잘 받은 학생들에게는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애들 프로젝트만 시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 강연을 또 마련을 했는데 첫 번째 타자로 제가 이제 뽑혀서 갔더랬죠. 그러면은 박 PD가 광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언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네. 언론 나쁜 놈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언론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광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광고는 잘 모르잖아. 그렇죠. 다만 한국의 언론과 광고는 쌍둥이와 같다. 아하. 이러한 컨셉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의 반응은 어땠어요? 의외로 학생들이 몰입을 하면서 듣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박 PD 얼굴에 빠져든 거 아니야? 저는 요즘 대학생 그러면은 왠지 좀 편견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 안 하고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당장 닥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언론이 젊은이들의 나쁜 면만 부각시키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이다. 그 네.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심지어 그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의 마케팅 부원들까지 집중을 하더라고. 어허. 근데 7시부터 8시까지 했거든요. 1시간짜리 강연이었는데 Q&A를 거의 1시간 반을 한 거예요. 강연은 1시간이었는데 그렇죠. 피자 먹으면서 편하게 해서 그런지 학생들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주로 어떤 질문이 나왔나요? 저희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PD들은 월급이 얼마냐? 그리고 가장 많이 벌었을 때와 가장 못 벌었을 때는 얼마냐? 들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네, 그런 얘기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 종사하는 기자나 PD들의 연봉은 또 얼마냐? 확실히 이 금전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뜻밖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기자와 PD를 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난처했던 경우 그리고 몸이 위험한 경우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난처했던 경우는 뭐 한두 가지가 생각났을 텐데 몸이 위험했던 경우는 없잖아 우리. 근데 이 학생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내부자들인가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무튼 아직까지 몸이 위험했던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항상 누가 타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탄다. 저는 주말 동안에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휴가가 다가오잖아요. 숙소를 정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참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어요. 숙소요? 그렇죠. 보통 숙소를 잡을 때 인터넷으로 하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모바일로 하세요? 그때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모든 여행사들 뭐 쇼핑몰이나 뭐 여행 전문 업체나 다들 모바일 쪽을 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 쪽에 쿠폰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숙소를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같은 사이트에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어요. 원래는 가격이 똑같거나 모바일이 더 싸야지 정상이잖아. 그렇죠. 근데 반대였어. 온라인이 더 싸.
그것도 무려 2박에 거의 4만 원 돈이 더 싸더라고요. 아니 모바일 시대라서 모바일에서 쿠폰도 많이 뿌리고 하는데 오히려 온라인이 더 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모바일에서 나눠준 쿠폰 있죠? 그거를 대입해보니까 온라인 가격이랑 얼추 비슷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은 온라인보다 더 비싼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체에서 모바일 쪽으로 손님을 많이 몰기 위해서 할인 쿠폰을 막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따지고 봤더니만 온라인보다 모바일 쪽 가격을 살짝 높여놓고선 할인 쿠폰으로 그걸 메꾸고 있었던 거죠. 쿠폰 안 쓰면 엄청 비싸지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그냥 예약했었으면 괜히 4만 원 손해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 휴가철 다가오면서 숙소 잡느라고 뭐 여러 군데 서핑 많이 하실 텐데 꼭 비교해 보세요. 온라인, 모바일 가격이 다릅니다. 모바일이 더 싸야 될 텐데. 어젯밤 꿈에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가 동시에 나타나서 나를 롤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정말? 세계 4대 성인을 패키지로 만든 거네? 그럼 로또 사야지. 그래야 되겠지? 근데 어떤 분을 콕 집어서 나의 영웅으로 모셔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 물론 네 분 모두 훌륭한 성인이시지. 그런데 예수나 소크라테스는 당시 적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부처님은 왕자였잖아. 그런데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리셨지. 그러고 보니 공자님은 사형을 당하지도 않았고 현실에서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살으셨네.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언제부터 했던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공자님이 평생 구직 활동을 하셨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왕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써주세요 이러고 다니셨거든. 공자님이야말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자님도 윗사람을 모셔야 하는 스트레스, 취직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거구나. 나랑 공자님도 결국 같은 인간이었구나. 사실 며칠 전부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 이 책을 보니까 보통 사람 공자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직장인의 신금을 올리는 미생 버전의 논어라고 할까? 미생 버전의 논어라. 괜찮은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이라고 했지? 나도 논어에서 뭘 좀 얻어봐야겠다.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힘,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서 게임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렇죠.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게임 이야기 좀 작작해라. 물론 이제 불편해 하시는 거 이해는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꾸준히 게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가올 지식 정보 사회 아니죠. 이미 그 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 정보 사회의 금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 게임 컨텐츠가.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애들의 장난감이나 놀이가 아니죠. 이거는 문화를 넘어서 벌써 산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에서 불고 있는 포켓몬 고 열풍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 KBS나 MBC 지상파 뉴스에까지 그 얘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시고 이래서 두 PD들이 게임 얘기를 그렇게 자주 했구나. 이게 바로 게임 콘텐츠의 힘입니다.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 외양간마저 태워버린 우리 정부가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이 셧다운제를 사실상 해제한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래요? 정부가요,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진흥 계획을 의결을 했는데 셧다운제가 그거잖아요. 16세 미만의 청소년. 이 청소년들에게는 12시가 넘으면 게임에 접속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또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요, 부모가 게임 이용을 원하면 풀어준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 풀어주겠다 그런 거죠. 셧다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명목으로 게임 중독 예방 이런 취지로 이 법을 도입을 했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자기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밤 12시까지만 게임을 할 것이냐? 당연히 부모님 이름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정말 이거는 허울뿐인 탁상 행정의 전형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법이 유명무실할지언정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에서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포켓몬고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다 보니까 그제서야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봤겠죠. 아마 청와대에서도 포켓몬고 잡으려고 속초 간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랬을까요? 뒤늦게 우리가 또 뒷북 쳐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정부에서 왜 이렇게 뒷북을 계속 치고 있는지는 오늘 메인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 드릴까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몸소 체감하고 있어요. 네. 진짜 장난 아니게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국 공인중개사들은요,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와 전세값이 보합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예상을 내놨어요. 네. 한국감정원이요, 최근 공인중개사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요 51.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상승세를 점친 중개사는 24.8%, 하락할 것이다라는 중개사도 21%, 이렇게 나타났대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분이 열에 6명 꼴이군요. 그렇죠. 지역별로도요, 그동안에 전세 광풍을 몰고 왔었던 수도권 있죠. 네. 수도권에서도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대답이요 54.4%,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지방은 55.9%,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아니, 이 PD님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합이었나요? 보합은 아니죠. 저도 많이 올려줬죠. 2년 만에 재계약을 하는 건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네. 진짜 집주인을 잘 만났나 봐요.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올려주고 예. 재계약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했더니 집주인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그 돈 모으시느라 상당히 힘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PD님은 늘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겪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전생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박 PD도 만났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다음 소식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자체에서요. 여기서 말한 지자체는 이제 멀리 있는 지방의 지자체를 말하는 건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답니다. 그래요? 그러려면 뭔가 화끈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눈길을 끄는 게요, 신생아 장려금이거든요. 신생아 장려금은 말 그대로 아기를 놓으면은 일종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아하. 일단 많게는요 2천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대. 애를 낳으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디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과연 재미있다고 제가 한 게 이해가 되시는지. 경남의 함양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있죠. 함양은요 셋째 아이부터 600만 원에서 올해는 1,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출산 장려금을. 네. 그러니까 셋째 낳으실 분들은 함양으로 가셔서 놓으면은 1,000만 원을 거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근 마을이죠. 거창군. 여기는요 더 세. 1,500만 원. 그리고요 충남 청양은요 넷째는 1,000만 원, 다섯째는 2,000만 원을 줍니다. 2천만 원요? 그리고요 귀농 귀촌인 유치를 할 때도 이 수당이 나가는데요. 전북 순창은요 1,000만 원의 소득 사업비를 준다고 합니다. 귀농 귀촌하는 도시민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어디에 쓸 수가 있느냐? 기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트랙터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요 하우스, 창고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집을 사거나 빌릴 때도 500만 원의 집 수리비를 주고 이사비도 100만 원. 그리고요 집들이비, 우리 보통 집들이 할 때 휴지 사가잖아. 그렇죠. 여기는 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수도권에서 가까운 경기도 연천, 여기는요 집을 지어서 이사를 오면 1,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준대. 그래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아니, 우리 거기다 집 짓고 스튜디오 만들까요? 그리고요 전입 신고를 하면은 500만 원의 정착 장려금을 또 준다고 합니다. 이야. 이사비도 100만 원. 연천군 돈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우리 이 PD님 고향인 제주도는요 배우자에게 학원 수강료를 준대요. 뭘 배우든지 간에 그 학원 수강료를 주고, 이게 아주 좋네, 자녀에게 영어도시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혜택을 준대. 아하. 이 국제학교에 못 들어가서 난리들이잖아.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리고요, 더 재밌습니다. 청춘 남녀의 미팅도 주선을 해준대. 이들 지자체에서. 아, 지자체에서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혼해서 애를 쑥쑥 낳아라 이거죠. 대표적인 곳이요, 전북 정읍이라고 합니다. 이 정읍은요, 지역 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미혼 청춘 남녀 18쌍을 초청을 해서 1박 2일간 미팅을 했대. 최근에 뭘 했냐? 자기소개도 하고 1대1 대화도 하고 커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임도 하고 조별로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짝에 보면 이런 거 게임하고 뭐 도시락 뭐 먹고 막 그러잖아. 아, 예전 SBS에서 했던 짝. 예, 그런 걸 정읍시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행사비가요 1,500만 원이 나왔대. 근데 다행히도 18쌍 중에 6쌍이 커플이 됐대요. 아니, 이건 뭐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500만 원 들여서 겨우 6쌍? 이게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또 불편한 진실을 또 따져봐야 돼요. 자, 함양군이 셋째부터, 그리고요 청양은 넷째부터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 돼지로 몰리고 있는 이 판국에 셋째 넷째 이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개 돼지로 몰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정읍에서도 미팅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지역 내 공공기관 근무하는 처녀 총각들이란 말이야. 공공기관. 아,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얘기군요. 그렇죠. 공무원 아니면 공사 직원이란 얘기겠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진짜 인구가 안 늘어나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놓나, 뭐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과연 이런 게 얼마나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이건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혈세 아니에요, 혈세. 셋째 말고 첫째부터 바로 주세요. 그냥. 저희 회사 근처에도 우리은행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한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가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됐잖아. 그렇죠.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있었던 그 우리은행도 그냥 남아있는 줄 알고 거기를 가봤더니만 거기도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맨날 너네 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이렇듯 은행들 점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사라지는 게 점포뿐만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또 사라져요? ATM 많이 쓰시죠? 네. 현금 인출기. 현금 인출기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계에 따르면요, NH농협은행은요 상반기에 150개의 ATM 기기를 줄여버렸대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150개를 또다시 폐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점포를 줄이는 거는 그렇다 쳐도 ATM은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뽑잖아요. 공과금도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은행들에서는 ATM 기기가 애물단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선 별로 수익성이 나진 않아. 그래서 은행들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굳이 점포에 오지 말아라, ATM도 사용하지 말아라,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요즘은 은행 계좌 만드는 거나 이런 것도 굳이 점포에 갈 필요가 없대요. 비대면 거래를 통해 가지고, 화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비용 줄이고 마케팅 비용 줄이면 거기서 보존되는 돈을 고객 예금 이자를 올려주든가 아니면 대출 금리를 낮춰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변동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은행들은 수익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고객들의 돌아가는 혜택부터 줄이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 국내 은행을 서민들의 친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민의 편에 서는 기업은 없군요. 여름 휴가철에 해외여행 많이 가실 텐데요. 데이터 로밍 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해외 데이터 로밍에도 꼼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사들이 24시간 데이터 로밍 정액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24시간이 1분만 써도 24시간으로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현지 시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국에 여행을 갔다, 미국에 딱 도착을 했더니 11시 30분이에요 밤 11시 30분. 그러면 전화기를 키면 많이 써봐야 한 20분 정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분 썼는데도 24시간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아니, 11시 30분에 도착했으면 그때부터 24시간 아니에요? 그게 상식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이 바뀌는 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11시 59분에 이걸 켜서 30초만 써도 하루 요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합리한데요? 특히 SK텔레콤과 LG U+가 유독 이런 꼼수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히 KT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대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아, 자기가 켠 시간부터 24시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SKT나 LG U+도 이거 본받아야지. 얘는 왜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받기 위해서는 SKT나 LG 고객들이 따져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얘들이 본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KT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니네는 몸 배짱이냐, 니네는 똥 배짱이야, 뭐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기능 3가지. 달린다 선다 본다 달린다 선다 본다 레이너 그래서 썬팅은 중요하다 썬팅은 레이너 썬팅 썬팅은 레이너 레이싱카에 장착되는 프로페셔널들의 썬팅. 썬팅은 레이너 썬팅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외신에서도 그야말로 광풍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아까도 브리핑에 잠깐 얘기했던 포켓몬고 이야기. 전 세계 게이머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미쳤다 이런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어. 포켓몬고가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데 다들 게임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게임 하나 새로 나왔을 뿐인데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 하다못해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이게 더 난리가 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포켓몬고를 즐기기 좋은 장소 성지로 불리잖아요. 네. 아니 예수 성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포켓몬고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해외는 좀 다르더라고요. 외신을 살펴봤더니 유명 연예인들 포켓몬고 안 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니까 다들 그거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소문을 듣자 하니 오바마 아저씨도 한다던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최근에 미국 대선전이 엄청 열기를 품고 있잖아요. 네. 미국 대선전에까지 포켓몬고가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신들이 전하는 포켓몬고 광풍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일단 근데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게임을 잘 모르시잖아. 네. 저희가 지난번 마무리 시간에 포켓몬고 살짝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니 도대체 그 무슨 게임인데 이렇게 난리를 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게임인지 더 좀 알려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일단 포켓몬고는요 닌텐도 게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발하는 회사는 닌텐도가 아니라 미국의 증강현실 게임 업체인 나이엔틱이라는 회사예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드렸었듯이 엉뚱한 창조성 요 덕분에 이 게임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닌텐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요거 설명드리면 알 것 같아요.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닌텐도 DS가 국내에서도 수학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임기, 영어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임기 이러면서 강남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사들였거든. 그렇죠. 그리고 위라는 가정용 게임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닌텐도 DS와 닌텐도 위를 만들었던 그 닌텐도가 포켓몬고를 유통을 하면서 이게 닌텐도 게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포켓몬고는요 뿌리가 상당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요. 1996년 처음 선보였던 게임이래요. 포켓몬 시리즈가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2억 8천만 장 이렇게 많이 팔렸대. 마이클 잭슨 음반도 그렇게 안 팔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더 유명하죠. 애니메이션. 네. TV뿐만 아니라 영화로서도 이 포켓몬스터가 진짜 전 세계적인 광풍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포켓몬스터 빵이 불티나게 빨렸고 포켓몬스터 들어간 신발이라든지 가방 같은 거 없어서 못 팔 정도였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포켓몬의 열풍이 서서히 시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닌텐도도 닌텐도 위 이후에는 대박낸 게임기나 게임이 없잖아. 그렇죠.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한다. 닌텐도의 시대는 다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재점화가 돼버렸어요. 바로 포켓몬 고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닌텐도가 주가가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게임을 하는데 니네는 아직도 닌텐도 DS 위 타령이냐 이러면서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철저히 받았죠. 그랬었죠.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포켓몬스터라고 불리는 작은 캐릭터를 포획하고 수집하고 이걸 성장시키고 예전에 휴대용 게임기에서 보였던 그 방식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플러스 시킨 게 증강현실 AR이라고 불리는 최신 IT 기술 탑재한 게 이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전과 최첨단을 결합시키는 이런 엉뚱함 이게 대박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서
게임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내 집,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운동하는 운동장, 여기서도 포켓몬을 잡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가상 세계만 보여주는 VR 게임과는 달리 가상과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재탄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게임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도 깔아봤거든요.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안 돼 있는데 해외 계정으로 들어가면 아이폰에서도 포켓몬고를 내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려받은 다음에 연동도 되게 쉽게 돼요. 구글 아이디로 바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네.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GPS 정보, 그 다음에 구글 지도, 요런 것을 기반으로 한 화면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실은 저는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져. 근데 요거를 국내에서도 속초에선 즐길 수 있어서 사람들이 초를 성지로 여기고 다들 속초로 뛰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속초가 난리예요. 평소보다 장사가요 10배가 잘 된대. 10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벌써 속초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네. 친구한테 들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포켓몬고 앱을 내려받고 화면을 켜잖아요. 그러면 거리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진동이 막 울린대. 뭐냐? 포켓몬이 주변에 출현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포켓몬이 어디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거기로 포켓몬을 손가락으로 딱 튀겨주잖아요. 예. 그러면 출현한 포켓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튀겨줘야 돼?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튀겨줘야 돼.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게 아무 포켓몬이나 아무 데서나 이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뭐냐면 포켓몬스터가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잖아. 네. 예를 들어 강 근처에서 포켓몬이 출현했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물 타입의 포켓몬인 꼬부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널을 지날 때 이때는 박쥐 포켓몬인 주벳이 나타난다. 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귀한 포켓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대요. 알을 수집하면 된대요. 이 알을 포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게임 내 인큐베이터에 넣고 이 알을 부화시킬 수가 있대. 근데 이걸 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뿅알이 부화시킬 때처럼 담요를 덮어주는 게 아니래요. 네. 스마트폰에 담요 덮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면 얼마나 걸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부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동한 거리까지 인식을 하는군요.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재미난 일까지 벌어지고 있대요. 대신 걸어주는 신종 알바가 등장을 했대. 왜냐면 알 부화시키기 위해서 매번 걸어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 시키는 거야. 너 얼만큼 걷고 와. 이런 알바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아이고 한국에 있으면 제가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까지 듣다 보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별거 아니네. 뭐 단순한데 뭐 게이머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지?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숫자를 듣고 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지실 거예요. 뭐냐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포켓몬고가 지난 7일에 미국에서 첫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되자마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완전히 휩쓸었어. 네. 내려받기 바로 1위로 수직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에 다운로드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억 건. 1억. 1억이니까 이게 1위를 하죠. 야, 하루에 1억이요? 하루에 1억. 그리고 지난 12일 기준으로요. 포켓몬고의 하루 이용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2,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이 포켓몬고를 하루 동안 이용해 봤다는 거예요. 이는 세계적인 SNS 있죠. 트위터를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용 시간 면에서도요. 소셜 네트워크의 황제로 불리는 페이스북을 앞질렀대요. 뭐냐면 포켓몬고의 평균 이용 시간이요. 33분 25초로 페이스북보다 10분 이상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게임은 게임이지만 어차피 다양하게 가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SNS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가공을 안 했지만 매출은 벌써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대요. 네. 포켓몬고의 하루 매출이요. 이미 160만 달러에 다다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외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8억 원. 이게 유료 게임도 아니고 무료 게임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18억씩 벌고 있어요. 와. 그래서 JP 모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닌텐도가 이 포켓몬고를 통해서 올해에만 무려 2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6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대요. 당연히 주가는 치솟았겠죠? 포켓몬고가 출시되기 전, 그러니까 지난 6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이때 종가 대비 7일간의 오름폭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93.2% 더블이 뛴 거야. 더블 7일 만에. 시가총액도요 같은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조 원이 증가를 했대. 시가총액이. 와, 20조요? 닌텐도가 가정용 게임기 위 출시 이후에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네. 2006년 이후에 대박 낸 게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 포켓몬고 한 방에 완전히 벌떡 일어선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지난 17일까지 포켓몬고의 정식 출시 국가가 미국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밖에 안 돼.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영국 이런 국가들밖에 안 돼. 10몇 개 국가밖에 출시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구촌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의 절반만 풀려도 지금 말씀한 그 수치가 곱하기 3, 4, 5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포켓몬고의 출시 국가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16일 날 유럽 26개국에서 동시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35개국이래요. 뭐 200개국에 훨씬 못 미치죠. 근데 문제는 사용자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대요. 네. 근데 이렇게 중단됐으면 뭐 그냥 그랬겠거니 하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가디언이 이 소식을 전했어. 뭐냐면 포켓몬고가 유럽 26개국에서 출시되자 다운로드 횟수가 급증해 서버가 일시 다운됐고 이 여파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존 출시 국가에서도 접속이 수시간 동안 중단됐다. 이거를 전했어. 가디언이. 각국의 메이저 언론사가 경제 브리핑화 돼가고 있는군요. 아,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 포켓몬고의 개발사인 나이엔틱은 앞으로 출시국을 박 PD 예상처럼 200개 국가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포켓몬고의 광풍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훨씬 초월할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아까 유력 언론들이 포켓몬고의 열풍을 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언론 못지않게 가장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정치판. 정치판에서도 포켓몬고의 열풍에 주목하고 있대요. 초반에 잠시 얘기 드렸던 미국 대선. 여기서도 포켓몬고가 등장했는데요. 어떻게 등장했냐면요.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16일 날 현지 시간으로요. 오하이오주에서 선거 유세 계획이 있었대요. 이에 앞서서 민주당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라고 알렸냐면 오하이오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게 된 메디슨 공원 그 근처에 유혹 모듈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야. 네. 유혹 모듈이 뭐냐면요. 이 게임을 즐기게 되면 포켓몬이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유혹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30분가량 해당 장소에는 포켓몬 출연 빈도가 급격히 높아진대. 많이 출연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포켓몬고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 유세 장소에 와서 유세를 들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이고, 정치인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수단인데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런 얘기까지 썼대요. 우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포켓몬을 잡고 전투를 하는 동시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클린턴에 대해 알아보자. 그 옆에 어린이들 환영. 아무래도 포켓몬고를 어린이들이 많이 즐기니까 이런 얘기까지 써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나오면 근데 공화당은 진짜 보수적이잖아. 포켓몬고의 열풍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 공화당에서도 이거 무시하지 않은 거야. 뭐냐면요. 도널드 트럼프 있죠. 사실상 대선 후보인데 네. 뭐라고 했냐면 언론들이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포켓몬고 게임 하느냐? 트럼프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난 트럼프만 쳐. 비슷하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나는 트럼프만 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한다는 건 안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트럼프 캠프에서는 뭘 했냐면 트럼프의 페이스북 있죠. 여기다가 포켓몬고를 패러디한 그런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클린턴 장관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네. 영상에 게이머가 나타나서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클린턴을 몬스터볼을 던져서 포획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야. 클린턴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셈인 거죠. 네. 뭐 이것만 보더라도 두 후보가 모두 게이머에게 러브콜을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걸 보게 되면 내년 국내에서 대선이 치러지게 될 텐데 게이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후보도 등장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기업체에서 활용을 하려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클린턴 유세하는 곳에 오면은 이 몬스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몬스터가 튀어나오는 그 중간중간에다가 광고를 넣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CGV가 있다. 여기서 영화를 보시면은 괴물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포켓몬고를 대박낸 회사는 일본 회사잖아. 일본 내에서는 이 포켓몬고 광풍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재임산 현상이 있더라고요. 포켓몬고 열풍이 몰아치면서 일본 내 증권사들이 유탄을 맞았다. 예. 아니 일본 내 게임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유탄을 맞을까?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17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닌텐도의 화려한 부활을 앞서 예측한 증권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혜주 발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싸잡아 비난을 한 거야. 왜 이렇게 싸잡아 비난했는지 봤더니만 노무라 증권이라고 일본 대형 증권사가 있죠. 네. 여기에서 지난달 닌텐도의 목표 주가, 국내 증권사들도 이거 하죠. 기업별로 목표 주가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표 주가를 높여놨으면 별말이 없었을 텐데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어. 지난달에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 노무라 증권 리포트를 믿었던 기관이나 개미들 진짜 분통 터뜨렸을 거 아니야. 니네 말 듣고 닌텐도 주식 팔아버리거나 아예 살 생각도 안 했다. 니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증권 전문 기관에서는 목표가를 높게 잡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 나중에 욕을 안 먹으니까. 근데 여기는 대담하게 이제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을 들었었는데 문제는 비난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포켓몬고 광풍에 수혜주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네. 뭐냐면 포켓몬스터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이마지카 로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또 자회사가 포켓몬스터 관련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노야스 홀딩스란 이런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추천한 증권사도 거의 없대요. 그러니 니네 뭐 한 거냐? 닌텐도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에서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이렇게 힐랄하게 비난을 해요. 뭐냐면 일본 정부가 이끌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주식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거시경제 변동에만 이목을 집중시킨 탓이다. 이렇게 꼬집은 거야. 뭐냐면 개별 종목 필요 없다. 아베노믹스로 돈 엄청나게 풀고 있으니까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개별 종목 분석해서 뭐하냐. 일본 증권계에 이런 심리가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여기서도 나타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본 증권사들은 개별 종목 분석 등한시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하긴 그 노무라 증권은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예측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노무라가 자기네 일본 기업의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는 뭔가 진짜 이유가 있을 법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난을 받을 곳이 일본 정부와 일본 증권사만일까요?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더 있는 것 같아. 뭐냐면요. 세계적인 IT 트렌드가 등장할 때마다 무임승차하려는 곳이 꼭 있잖아. 네. 우리나라 정부.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명텐도라고 기억나죠? 예, 아시죠? 이게 벌써 2009년 2월 얘기더라고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그게 국내에서 광풍을 일으키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닌텐도 게임기 같은 거 왜 못 만드느냐. IT 전문가와 공무원들, 관련 공무원들 싸잡아 놓고 다 질책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발언의 역풍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당시에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수십 년의 노하우와 개발 역사를 지닌 닌텐도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게다가 대박난 상품이니 욕심은 나겠지만 단순하게 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비난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는 그거를 머리 털라고 처음 봤거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야, 이거 신세계구만. 그래서 그런지 네티즌들이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닌텐도 DS를 합성해가지고 패러디 사진들을 그렇게 많이 올려놨었어요. 그렇죠.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 뭐 이런 것들. 총구를 이렇게 거꾸로 보고 뭐 그런 사진과 함께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명텐도가 해외 첨단 기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부의 아나무인격인 정책을 일컫는 그런 대명사로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게 그때가 마지막이었으면 참 좋았겠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올해 초에 뭔 일이 있었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게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대국이 끝나자마자 이틀 만에 정부가 뭘 발표를 했는지 아세요?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5년간 무려 3조 5천억 원이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엄청난 계획도 세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국민들의 시선이 되게 차가웠어요. 뭐냐면 창조경제 한다더니 따라하기 급급하구나. 알파고가 아니라 헬파고가 나오겠다. 이렇게 비난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선구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규제나 환경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가 해외에서 뭔가 뻥 터지면 그제서야 야 니네 이거 왜 안 하고 있었어? 자기네들이 못하게 막아놨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학습 효과 때문인지 포켓몬고가 광풍을 일으키자 정부가 요번에도 한국형 포켓몬고 아니면 뽀로로고 뭐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18일 현재 지금까지 정부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네. 알파고 때만 해도 이틀 만에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렇게 했던 정부가 왜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을까? 욕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단순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봤더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포켓몬고가 출시된 게 지난 7일이었거든요. 그날 우리 정부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면서 무역 투자 활성화 대책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 대책에 5개 신산업을 키우겠다. 근데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가상현실. VR. 2020년까지 50여 곳의 VR 기업을 육성하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초기 상태인 VR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포부까지 발표를 했어요. 네.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VR 서비스 플랫폼, VR 게임 체험, VR 테마파크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겠대. 이를 위해서 총 6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박 대통령도 이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업화 시절과 달리 지금은 민간이 시장의 주인공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포켓몬고가 VR이 아니라 AR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정부 발표에는 또 박 대통령 발언에도 AR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 공무원들이 VR만 알거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포켓몬고가 이렇게 열풍을 일으킬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각에선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요, 지난해 ICT 동향 보고서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영국투자은행 이런 데이터를 인용해가지고 발표한 자료였는데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VR보다 AR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 정부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대. 근데 이걸 개무시한 거야. 네. 정부에서는 AR? 그게 뭐야? VR 그냥 하자. 그러니까 아까 정부 발표에 AR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던 거죠. 도대체 왜 정부가 이랬을까? 포켓몬고에 탑재된 AR은 가상과 현실을 묶어주잖아요. 근데 VR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AR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만 다운받으면 바로 즐길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VR은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냥 못 봐. 그렇죠.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큘러스에 HMD,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구글의 카드보드 같은 저가 장비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돈을 주고 구매해야 돼요.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싸졌는데도 7, 80만 원이 호가잖아.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은 VR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HMD까지 팔아먹을 수 있잖아. 네. 삼성전자, LG전자 얘네들이 HMD를 앞답터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팔아먹어야 되잖아. 근데 AR? HMD가 필요 없는데? 밀 리가 없잖아. 이쯤 되면 정부가 AR을 쏙 빼놓은 이유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LG가 여전히 한계에 부닥치는 것은 하드웨어만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에서 더 큰 부가가치가 나오는 법인데 얘들은 아직도 하드웨어에만 치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삼성이나 LG가 뭐 걔네들이야 팔아먹어야 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도 줏대를 못 잡고 삼성과 LG가 이렇게 우리 VR 팔아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AR은 쏙 빼놓고 삼성과 LG 입김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 포켓몬고 열풍에서 우리나라만 소외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고위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제, 특히 IT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 보면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그런 데서 많이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 있죠. 그럼 여기에 유명한 분이 뭐 연구소장이나 책임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당연히 자기네 회사 위주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의 어떤 객관적인 동향 이런 거보다는 우리 회사에서
VR 뭐 어쩌고 저쩌고 360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게 대세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거에 대한 의문도 풀리죠. 정부에서 포켓몬고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데 선뜻 한국형 포켓몬고 아니면 뽀로로고 이거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지네가 같은 날 이렇게 발표를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브리핑 시간에 얘기했던 게임에 대한 규제 살짝 완화해준 게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 실상 정부에서는 뽀로로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네가 해놓은 싸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살짝 한 발 비껴나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셧다운제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는 스텝이 꼬여버린 거야. 요번에도 IT 트렌드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국형 포켓몬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네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말을 못 해버린 거지. AR이 원조가 있어. 우리가 이미 겪었어 다들. 뭔지 아세요? 처음 술 마실 때 벽이 튀어나온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게 AR 아니에요? 벽이 막 튀어나오고 그거랑 지구가 둥글고 그거랑 AR은 좀 다르죠. 근데 농담 삼아 박 PD가 얘기했는데 AR 게임의 원조가 우리나라였던 거 알고 계세요? 원조가 우리였어요? 닌텐도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의 나이엔틱이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KT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에 2011년에 AR 게임인 캐치를 선보였어요. 캐치. 저도 이거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뭐가 이렇게 포켓몬 비슷한 몬스터가 나타나. 이 몬스터를 잡잖아요. 그러면 캔디나 쿠폰 뭐 이런 거를 받게 돼요. 포켓몬고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받게 되면 할인권이나 통신사 포인트, 그러니까 KT니까 KT 포인트를 주거든요. 저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포인트를 꽤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요 2012년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출품돼 가지고요 유일한 AR 게임 앱으로 주목까지 받았어요. 전 세계 외신들이 이걸 다 썼어. 근데 문제는 지금 캐치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해. 저도 못해. 황창규 아저씨는 할 수 있어. 황창규 아저씨도 못해. 안 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중단돼 버렸어. 그래요? 1년 만에 서비스가 중단돼 버렸어요. 물론 KT가 내놓은 게임이기 때문에 KT가 의지를 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KT도 이걸 못 띄우고 그러면 정부라도 미래에 이 AR이 뜰 거라고 예상했었으면 밀어줬어야 되잖아. 600억 원 쏟아붓는다는데 여기 1분만 했어도 이게 지금까지 유지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정부도 무관심으로 대응하니까 이게 1년밖에 서비스가 안 됐다는 거예요. KT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닌텐도가 아니라 KT가 포켓몬고의 열풍, 광풍을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뺏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임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포켓몬고 같은 게임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아예 단언을 해. 왜? 기술이 없어서? 서비스 제공을 못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창조경제라고 말로만 떠드는데 현실은 모방경제를 추종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뭔 얘기세요? 물어봤더니 그 게임업체 관계자는 예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들고 정부 관계자한테 가서 설명을 해도 정부 관계자는 이런다는 거야.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아니 이거 우리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해외에서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그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 KT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캐치가 유일하게 2012년에 AR 게임으로 인정받았는데 성공 사례가 없지. 정부에서는 얘한테 돈을 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정통부나 이런 주요 부처의 장관은 업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돼.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국내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외국에서 성공한 거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만의 아이디어로 우리만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놔봤자 정부 관계자가 거들떠도 안 보지 않는다니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게다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창조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이 국내에서는 어떤 취급받고 있어요? 마약으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도 말로만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불합리한 규제로 게임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잖아. 셧다운제 풀어달라고 게임 업계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대답 없다가 포켓몬고 열풍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준 거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게임업자 관계자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한때 NC소프트, 넥슨, NHN,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입사하고 싶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졸업 예정자 이 학생들이 게임 업체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연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은데 정부에서 규제를 오랫동안 하고 도박, 마약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 취급받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당장 결혼할 때 장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진짜 국내 게임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떠나서 실상을 보더라도 국내에서 이런 상황에서 포켓몬고와 같은 세계적인 게임이 등장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들어요. 세계적인 IT 트렌드가 등장할 때마다 그냥 무임승차만 하려는 우리 정부의 구태가 반복되는 한 포켓몬고와 같은 광풍을 일으키는 국내 기업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타요 그것만 해도 그 KT의 캐치 기술을 응용하면 얼마나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타요 버스 타면서 악당들을 잡고 말이야. 라니 타다가 가니로 탈래? 그럼 가니로 갈아타고. 그러니까. 경제브리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밀독서단이란 TV 프로그램에 단원으로 출연 중인 신기주입니다. 본업은 남성지 에스콰이어의 기자이고요.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40대 중년입니다. 40%.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정말 그런가요? 저는 40대가 되니 더 흔들립니다. 더 세차게 흔들립니다. 20, 30대에 생각했던 이상이 현실에서 많이 뒤집힙니다. 소위 말하는 40알이 중이죠.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기자로서 그런 고민,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묶어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빠와 남자 사이에서, 본능과 제도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40대 남자들이 흔히 겪는 삶의 주제, 남자의 본능과 속성들, 40대가 되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그런 중년 아재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재로 남기 싫은 40대 이야기 남자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도서출판 한빛비즈. 마무리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참 재미난 카드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카드 뉴스더라고요. 여기에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 시몬스, 썰타. 침대잖아요. 국내 침대업계 1위에서 3위 업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엔 공통점이 있대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 한 집안이라는 거야. 네. 아빠, 큰아들, 작은아들. 한마디로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 브랜드의 대물림 때문에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그냥 침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건 마치 원조 곰탕, 원조 장충동 족발 뭐 이거 같은데 가족들끼리 분란이 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막 우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만 이럴까? 미국도 마찬가지래요. 와튼스쿨에 다니는 데이비드 길모어라는 친구가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안경을 잃어버렸대요. 네. 근데 안경이 좀 비쌌어. $700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9만 원이니까 좀 비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살려고 하는데 79만 원? 너무 비싼 거야. 이게 와튼스쿨을 다니는데 거기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 안경을 살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친구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플라스틱 테 렌즈 작은 거 하나만 낄 뿐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 길모어란 친구는 수업을 같이 듣던 친구 3명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이 문제 재밌겠네. 우리 경영사를 파보지 않을까? 파봤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대요. 뭐냐면 바로 안경산업이 국내 침대업계랑 똑같다는 거야. 독점화가 돼 있대. 샤넬, 프라다, 레이벤, 오클리. 여러분들 잘 아는 브랜드죠? 그렇죠. 이런 브랜드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유명한 안경 브랜드 50여 개가 똑같은 회사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브랜드별로 나눠가지고 팔고 있다는 거야.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다. 비슷한데 싼 게 아니라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샤넬이나 프라다나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데 브랜드만 다르고 가격만 다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튼스쿨 4인조는 이거 뭔가 불합리하다. 안경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한대요. 설립한 회사가 와비파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차별점을 이렇게 가지고 왔대요. 일단 고객 경험을 중요시하자. 뭐냐면 파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홈페이지, 와비파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안경을 5개를 고른대요. 그러면 집으로 무료로 배송을 해준대요. 그러면 5개를 뭐 하루씩도 좋고 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5일 동안 다 써본다는 거야. 써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를 선택한대요. 그러면 선택한 걸로 그냥 그거 사겠네 이렇게 보통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택한 안경과 함께 나머지 안경들까지 다 와비파커로 보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선택한 안경을 그 소비자의 시력과 눈동자 사이의 거리 정보 이런 거를 적용해가지고 최종 맞춤형 안경으로 만들어서 2주 내에 배송을 해준대요. 이렇게 고객이 한 개의 안경을 맞추게 되잖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격은 얼마인 줄 아세요? 9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밖에 안 돼. 이야. 상당히 저렴하지 않아요? 국내에서도 안경 하나 살려면 10만 원 넘잖아.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가 있을까? 와비파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사내 디자인 제도를 도용해가지고요, 안경 디자인에 대한 로얄티를 다 없애버렸대. 샤넬이나 프라다나 이런 데들이 디자인에 대한 로얄티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독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운영 비용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게다가 독점의 유혹도 떨쳐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에 와비파커는요, 창업 3년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443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하고요, 작년에 한 해 동안 판 맞춤 안경이 무려 25만 개, 그래서 25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대요. 근데 와비파커의 놀라운 점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착한 기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환원하냐? 안경이 한 개 판매될 때마다요, 추가로 한 개의 안경을 저개발 국가에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는 거야. 예전에 저희가 탐스 수주 한번 네. 설명드린 적 있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비파커는요, 2015년에 미국의 패스트 컴퍼니라는 월간지에서 뽑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애플이나 구글을 제치고 1위에 올랐어. 예, 그럴만 하네요. 진짜 이렇듯 혁신은 와비파커처럼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는 게 혁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텐도 포켓몬고 열풍처럼 남들이 하는 거 쫓아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혁신이 나올 수가 없죠. 국내에서 이 와비파커 같은 거 하겠다고 우리 좀 지원해 주세요, 정부 관계자한테 들어가서 지원금 받으려고 하면 이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택도 없죠. 어디 감히 전통산업이 명함을 내밀어? 그러면서 거절을 되겠죠.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독점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 네. 독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우리 사회 같은 문화에서 이런 와비파커 같은 그런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침대도 요즘은 온라인에요. 장인들이 만든 그런 나무로 만든 침대, 저렴하면서 좋은 거 많거든요. 저는 그런 거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카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브랜드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독점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박 PD 얘기처럼 온라인에서 좀 더 좋은 독점에서 벗어나서 고객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 많이 응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명품도요, 정말 부자들은 아시죠? 오히려 로고가 안 드러나는 거를 좋아합니다. 정말 헛바람 들고 이런 사람들이 로고 커다랗게 박히고 이런 거를 사지, 정말 이렇게 의세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 때문에라도 명품 가급적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